네, 지금부터는 투자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과 종목들 한 큐에 정리하고 또 남은 오후장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뉴스탁 유창희 대표, 기업공시연구소 변용희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유창희 대표님의 탑픽주가 제우스였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쪽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지난 화요일 며칠 전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5,000원대 편입을 하셨는데 2만 원 선을 뚫어줬습니다. 대표님, 네.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오늘 반도체 쪽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 밀리고 있는데 여전히 수익권입니다. 수익을 챙길까요? 아니면 조금 더 버텨볼까요? 저는 더 기다려도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때 오른 게 반도체 때문에 올랐다기보다는 로봇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삼성전자에 로봇을 공급할 이력이 있고 또 신규 공급에 대한 또 기대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제우스가 로봇 강점이 있는데 주목을 못 받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게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왔고, 그럼 아직 반도체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슈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는 제우스는 약간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버틸 자리고, 없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그룹향 로봇 수주 확대 기대감에 최근에 제우스로 강하게 수급이 유입됐습니다. 아직까지 5일선을 깨지 않고 있는 만큼 조금 더 보유해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먼저 많이들 궁금해하실 이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4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한 이후 오전에 컨퍼런스 콜을 가졌습니다. 두 기업 모두 올해도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발언과 함께 HBM4 양산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두 기업 모두 장 초반에 정말 초강세를 보였다가 갑자기 매물이 막 쏟아지더니 현재는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삼성전자는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16만 전자는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는 2% 넘게 상승하면서 86만 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SK하이닉스가 지금 조금 더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의 이런 반도체 섹터의 흐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컨퍼런스 콜도 보셨잖아요. 이 두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이 조금 더 유망하다고 보고 계실까요? 둘 다 유망하죠. 사실은 진짜 뭐 딱 어떤 기업이 더 좋다 안 좋다 말씀을 드릴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다. 이게 1년 전에는 제가 무조건 하이닉스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둘 다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만 매수하셔도 비슷한 수익률은 나올 거다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반도체 수요가 뭐 우리가 이거 꺾이는 거 아니야 라고 했었던 게 무색할 정도로 엄청나게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유지가 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은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매출이죠.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어저께 하이닉스가 연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능가시키는 결과를 보여줬고, 그러면서 대규모의 자사주 소각의 발표를 했죠. 배당도 하겠다고 했고,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배당에 대한 추가 배당 확대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 예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 좋으면 뭐해?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는데 라는 게 있었다면, 지금은 실적이 좋으면 거기에 맞춰서 자사주 소각이 됐든 배당이 됐든 실제 주주한테 떨어지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도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쉽게 안 끝난다. 그러면 이 두 기업은 당연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매도를 하기보다는 없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 좀 시간과의 싸움을 계속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섹터가 한번 출렁여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정리를 해야 되나 고민이 되시는 분들께 좀 명확한 해답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꺾이지 않은 만큼 계속해서 보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대장주가 다시 한번 힘을 내자 소부장 쪽도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한미 반도체가 현재도 10% 넘게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의 호실적 훈풍과 함께 그동안 공매도 잔고가 많았던 종목이어서 숏 커버링 물량이 들어오면서 오늘 강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한미 반도체가 20만 원 선을 다시금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소부장 안에서 HBM 쪽을 계속해서 봐야 될지 소부장 전략도 세워주실게요. 네, 오늘 이 반도체 빅2의 컨퍼런스 콜에 대한 내용을 좀 복기해 보면 일단 이 캐펙스 투자 기조에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이
그 이전까지는 명확하게 이 확장 기조를 좀 볼 것이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은 보수적으로 좀 제시가 됐어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뭐 이 재고의 어떤 이 유연성들이 다소 이제 실적의 어떤 무게감을 좀 줬던 그런 이력들을 좀 감안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는 캐펙스 투자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됐다는 점, 이 부분은 선단 공정 투자 부분을 좀 이어질 수 있는 점들은 HBM 시장 안에서 뭐 장비주들에 대한 어떤 수주 성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증설 투자가 좀 확대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은 비단 뭐 HBM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메모리죠. 일단 뭐 범용까지 같이 좀 고려한, 그래서 뭐 D램과 낸드 부분에 대한 투자 확대 기조를 과연 올해 이제 실행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좀 본격화된다는 부분들은 일단 뭐 소부장주 종목들에 대한 실적의 연동 효과가 좀 크기 때문에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의 어떤 상승 부분들은 HBM의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뭐 한미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좀 상승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HBM4에 관련된 뭐 점유 상향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독점화 부분들은 TC본도 장비에 대한 유입 기대감들이 컸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었고, 그 이해 종목들의 경우에는 일부 차익 매물 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올해 연간 실적 추정치가 좀 동반돼서 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 고려해 보면 저는 뭐 HBM만 볼 것이 아니라 뭐 범용, 특히나 뭐 전공정이라든가 소재단,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유입량들 좀 뭐 이슈페타시스 같은 종목들, 동질세미힘 같은 그런 소재주들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좀 판단해 보십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전략 세워봤고요. 그리고 오늘 장 초반부터 로봇주들이 또 한 번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로보티즈가 호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서 이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겠다라고 발언을 하며 오늘 로봇주의 강한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투자해놓은 이 시간에서 로봇주에 대한 전략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이 로봇주들의 상승 랠리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그런 전략을 들어봤었는데요. 여전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9% 넘는 급등세 보이면서 무려 75만 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로봇주가 이제 실적에 찍히는 종목들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대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내 이런 로봇 랠리가 이어질 것 같은데 우상향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 초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로봇 시장은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된다. 예전에는 로봇주들이 연초에 반짝 강하고 연중 내내 주목을 받는 국면이었더라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일단 제품이 나왔고 그 제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좋은 완성도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곧 매출로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도 뭐 뉴럴메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몇 개 로봇주들 말씀드렸었는데 중요한 거는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그 기술력은 제품 라인업이라는 거죠. 어떤 제품들을 만들고 있느냐, 이게 정말로 잘 만들고 있느냐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실적입니다. 뭐 SPG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왔어요. 근데 그전에는 SPG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봤습니다. 왜? 아니, 감속기인데 그냥 그런 거 아니야? 라는데 이 회사가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이죠. 그게 작년 말에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제품, 이런 어떻게 보면 기술력, 이것이 확인된 기업들은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로봇주의 우상향 랠리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섹터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후 2시에서 한 3시쯤에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현대모비스와 기아가 견조한 실적을 보여준 만큼 현대차 실적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잠시 하락 전환했을 때도 현대차의 주가는 잘 버텨줬습니다. 변용희 대표님. 네. 현대차가 지금도 한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네. 강한 상승 랠리를 좀 기대하시는지, 지금 구간에서는 현대차 그룹주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뭐 급등이 좀 나올 만한 것들보다는 좀 주목해볼 포인트는 컨퍼런스 콜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되고 있는데, 어제 실적 발표했던 기아의 내용들을 보면 일단 3분기에 관세 관련된 비용 영향이 4분기에 일부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시장 뭐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뭐 소폭 좀 하회를 했지만 큰 폭의 뭐 조정으로 좀 이어지지는 않았고요. 오늘 현대차의 실적 전망도 매출액이 47조, 영업이익은 2조 원대 중후반 정도 좀 제시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사 컨센 대비해서는 좀 부합하지 않을까라 좀 예상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11월 기점에서 15%에 대한 관세를 낮추면서 해당되는 소급적인 환급 부분이 이번 4분기에 좀 반영되는 것인가 또는 1분기로 좀 이연되는가 이 영향에 따라서 영업이익 추정치가 좀 달라질 수는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실적에 관련된 노이즈들보다는 일단 모빌리티라든가 로보틱스 사업에 관련된 추가적인 어떤 전략들이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다시금 좀 언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일단 자동차 관세에 관련된 원복 부분들 이 부분이 뭐 수급적인 노이즈가 좀 됐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달라질 부분은 로보틱스에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추가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다라는 관심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오늘 뭐 2.9% 정도 상승하는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발성보다는 오히려 중장기 전략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주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스닥 지수 안에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몰리면서 에코프로비엠이 다시 한번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에코프로까지 시총 2위에 자리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크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ETF 자금 유입과 함께 로봇이나 ESS 같은 모멘텀이 함께 붙으면서 지금 어마어마한 자금이 2차 전지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에코프로 그룹주는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2차 전지 랠리 계속될지 요즘 코스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보니까 이번에는 2차 전지 단발성이 아니라 좀 이어지나 싶긴 하는데 의견이 어떠실까요? 근데 사실은 2차 전지가 올라왔는가?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뭐 로봇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2차 전지가 주 후반 좀 강한 건 맞습니다만은 지금 에코프로 BM이 강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 ETF 자금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근데 그런 자금이 들어오면 코스닥의 모든 종목을 다 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기계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라온 게 더 크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음 주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저는 사실 실적이 엄청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뭐 LG 엔솔이라는 이런 실적을 본다라면 하지만 이건 이제 지나간 내용이고 올해 좀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전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패시브 자금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승 룸이 열려있다 보는 게 맞고 그러면 2차 전지를 안 볼 것이냐 전 그건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은 전고체 배터리의 개화가 로봇 때문에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상당히 좀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관련해서 로봇 관련된 전고체 관련된 2차 전지를 조금 우리가 주목해서 대응하신다 그러면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2차 전지주에 대한 전략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장중에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로 더 강하게 수급이 유입되면서 오전장에 꿈틀대더니 현재 아주 IB투자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뒤를 이어서 미래셋 벤처투자도 현재 상한가 부근에서 세트레가이, 스피어, 나노팀 등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상장일을 6월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한 영향에 지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변영희 대표님. 네. 지금 우주항공주 공략 가능한지 그리고 상승룸이 조금 더 남아있는 종목이 있는지도 좀 가려주실게요. 네, 여전히 뭐 일정 모멘텀은 유효하다. 이전과 좀 동일하게 좀 말씀 좀 드릴 텐데 일단 이 스페이스X의 상장이 뭐 상반기다 또는 이제 하반기다라는 구체적인 일정들이 좀 명확해지지 못했죠. 이 부분이 일론 머스크 발언에서 한 6월 정도 예정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단기 기대감들이 다시금 좀 부각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뭐 규모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IPO 규모가 500억 달러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 기준에서 71조 원을 좀 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 역대 최대 IPO가 뭐 아람코의 290억 달러를 좀 크게 좀 상향하는 그런 IPO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가장 크게 좀 관심을 좀 갖게 됐고 오늘 아주아이비 투자라든가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좀 강한 것은 역시나 이제 지분 투자에 관련된 어떤 이슈. 특히나 오늘 우주항공 관련 주들 중에서는 뭐 스피어라든가 HBM처럼 일단 뭐 벤더사들에 대한 주가 탄력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았다는 차이점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뭐 스페이스X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을 좀 보면
2월로 예정되고 있는 뭐 아르테미스 2호에 관련된 프로젝트 이슈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스타쉽 뭐 12차, 뭐 5월 달에는 누리 5차 같은 일단 뭐 개발 관련된 어떤 이슈가 좀 재차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순환마 안에서에 대한 연속성들은 뭐 6월까지 충분히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급등한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그동안 대장주 수급에서 좀 쉬어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스페이스X 상장이 고려되고 있는 6월까지는 계속해서 순환 매장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대장주들이 쉬어갈 때 담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시장이 이렇게 성장주 중심으로 과열이 되다 보니까 좀 따라가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 눈을 돌려보는 전략은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을 앞두고 미리 대비해 보면 좋을 중국 관련주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다음 달에 우리나라의 설 연휴와 함께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미리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일본과의 갈등이 아직 봉합되지 않으면서 중국 항공사에선 지금 일본행 항공편 노선을 전면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앞서 다뤘던 뭐 반도체, 로봇 지금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우주항공에 비해서는 지금 상대적으로 부담이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길목 지키기 전략으로 미리 매수해보는 전략 어떻게 보세요? 뭐 전 충분히 가능성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춘절, 설 명절 앞두고 나서 중국에서 일본행 항공편 뭐 40 몇 건이 무더기 취소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는 한일량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된다는 것이죠. 또 반면에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700만 명 관광객이 유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제 생각에는 10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감안하면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 좀 꾸준하게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뭐 아직 뭐 공연이 뭐 확정된 건 없지만 뭐 엔터주들 꾸준하게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카지노 관련된 기업들 특히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은 주가가 계속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한 5%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기간 조정을 2달 정도 줬다는 얘기는 충분히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분위기는 상반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 다만 화장품주들은 다 가진 않는다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에 중국 관련된 화장품주들이 움직인다기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는 기업 그리고 오히려 미용 의료 쪽이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를 언급해 주셔서 조금 더 자세하게 K뷰티 쪽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LG생활건강이 4분기 영업 쇼크,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이 상승장에서도 홀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3% 넘게 밀리고 있고요. 현대차 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요즘 시장의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다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그런 리포트만 보다가 이렇게 하향하는 리포트를 보니까 좀 색다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변영희 대표님. 네. 최근에 다뤘던 뭐 LNC 바이오나 파마 리서치 같은 미용기기 쪽도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일단 LG 생활건강 보유하신 분들은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화장품 미용기기 기업들 어떻게 좀 종목 옥석을 가려볼까요? 네. 일단 실적의 저점 구간을 좀 하회했던 부분들 저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우리가 작년 뭐 4분기 수출 데이터에 대한 총량을 보면 증가를 좀 했습니다. 다만 지역별 편차가 좀 있었기 때문에 화장품주는 좀 옥석가리 관점, 특히나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투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좀 드린 바 있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화장품 섹터의 경우에는 실적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올해 기점으로 보면 사실 이 수출 최다국이 중국이 아니라 이제 미국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성장률을 보면 미국과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채널을 좀 다각화했던 기업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의 어떤 성장 기조가 좀 뚜렷하게 확인이 좀 되고 있고 여전히 중국에 대한 비중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 섹터의 경우에는 재차 뭐 실적에 관련 노이즈가 좀 부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북미양, 그다음에 유럽이라든가 일본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을 좀 중심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전체적인 화장품 섹터의 상승 탄력도가 좀 좋지는 못합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좀 더 좋은 점은 인바운드 수요의 어떤 유입 효과가 실적과 좀 연동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뭐 실적 시즌인 만큼 4분기 화장품주 안에서도 저는 충분히 좀 좋은 종목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API 같은 종목들이 1월 20일 기준에서는 최근에 이제 신고가 좀 나왔습니다. 최근에 수급이 일부 좀 정체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4분기 실적 추정치에 대한 부분들, 특히 뭐 뷰티 디바이스 부분에 대한 성장이 뚜렷한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은 재차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탑픽주와 함께 전력 섹터를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변용희 대표님의 탑픽주가 이 안에 있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S&T 에너지라는 기업이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20% 넘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력과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요 몇 년 동안 지금 트렌드로 자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S&T 에너지 후발주자로 오늘의 탑픽주를 또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일단 LS 일렉트릭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번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 대한 내용을 보면 2020년도 캐펙스 투자 기조가 좀 상향 유지가 되죠. 이 부분은 전력 인프라와 AI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한 것을 좀 증명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 종목들에 대한 낙수 효과 충분히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동사의 경우에는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일회성 요인들보다는 오히려 올해 확장 기조를 좀 보일 수 있는 부분, 특히나 부산 2공장에 대한 증설 투자 효과가 이번 실적에 업사이드를 좀 더 이끌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초과 변화기에 대한 수요 대응 저는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고, 이런 관점에서 저는 목표가로는 한 63만 5천 원, 손절가 46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이었고요. 이어서 유창희 대표님의 탑픽주는 K뷰티 쪽에 있네요. 네. 그러면서 LNC 바이오를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리티오의 어떤 올해 매출은 한 1,000억 이상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LNC 바이오의 성장성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메가던 플러스라는 제품이죠. 이 제품이 중국의 허가를 이제 받았고 아마 이제 빠르면 1분기 후반 정도서부터 이제 매출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한다라면 그동안에 이제 중국 매출이 없고 뭐 다른 지역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 매출에 의존했었는데 정말 큰 시장을 이제 공략한다는 부분들, 여기다가 한일영하고 맞물린다면 충분히 LNC 바이오의 어떤 매출 성장은 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공장 증설로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10만 원 정도 목표까지 열어놓을 수 있는 국면이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6만 3천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조정식 분할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